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로운 계절 가을,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한인타운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인신매매단의 차량이 충돌 사고를 일으키면서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LA시의 노숙금지 조례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거리에서 잠을 자거나 눕는 행위가 금지되고 개인 물건을 풀어놔도 안 됩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체프만 대학에선 개강과 함께 200명 이상의 학생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이달 하순으로 예정됐던 코로나19 부스터샷 기획이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3회 접종이 정규 투약법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소 46명으로 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피해 지역을 찾아 연방정부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추가 실직수당 등 실직과 관련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내일 종료됩니다. $300의 추가 실업수당도 더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당내 경선의 첫 개표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과반을 자신했고 이낙연 후보 측은 반전이 가능하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고발 사주 의혹이 대선 전국에서 상당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여권은 게이트로 규정했고 국민의힘 내 다른 대선 주자들도 윤 후보에게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 델타 변이로 고용시장 회복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8월 비농업 부분 일자리 증가는 23만 5천 개에 그치면서 전문가 전망치에 크게 밑돌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고용 증가 하락세에도 미국의 경제 회복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고용시장 충격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과 내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기온은 63도가량, 내일 낮 최고기온은 87도에서 92도의 분포로 연휴 내내 이런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합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9월 3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 말 LA 가세트 LA시장이 서명을 한 노숙 금지 조례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서 LA시의 일정한 곳에서는 거리에서 자거나 눕는 행위들이 금지됩니다. 또 개인 물건이나 짐을 풀어놔서 공무를 방해해도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소화전 옆 2피트 이내, 거주용이나 업무용 출입구의 5피트 이내, 운전용 도로 10피트 이내에서는 노숙을 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비롯해서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서는 어떤 종류의 노숙도 인정되지 않으며 고가도로와 지하도로, 고속도로 출입구, 터널, 지하철로 등의 500피트 이내에서도 노숙이 금지됩니다. 어젯밤 LA 한인타운에서 인신매매단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차량 충돌 사고를 일으키면서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어젯밤 자정 가까운 시각 멜로즈와 웨스턴 애비뉴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던 인신매매 용의자들을 경찰이 추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검은색 벤츠에 탑승한 용의자 차량과 추격전을 벌였고 용의자들의 차량은 한인타운 유가와 윌튼 플레이스 교차로 부근에서 차량 석 대를 들이받았으며 이로 인해 흰색 도요타 픽업 트럭을 몰던 30대 운전자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동승한 2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용의자 2명은 부상을 입고 현장에서 체포된 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노동절 연휴에 개솔린 가격이 고공행진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개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4달러 39센트로 보통 노동절 연휴 때 가스 가격으로는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노동절 연휴 캘리포니아주의 개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3달러 24센트였습니다. 전국의 개솔린 평균 가격 역시 3달러 18센트로 1년 전 2달러 23센트보다 크게 뛰었습니다. LA 카운티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카운티 해충 방역국은 카노가 파크와 라미라다, 롱비치, 노르워크, 세리토스 등 모두 14개 지역에서 채취한 모기 샘플에서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양성 반응 모기가 나온 지역은 모두 40개 지역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 LA 카운티에서 보고된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1건이며 캘리포니아 주 전체로는 26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6월 타운 내 위스파이 여탕에 들어갔다가 성소수자의 사우나 이용을 두고 큰 논란을 빚었었던 트랜스젠더 남성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LA 경찰국은 공공장소 음란 노출 혐의를 받고 있는 올해 52살의 데런 머레이저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국은 5명의 피해자와 목격자를 면담하고 증거를 검토한 뒤 머레이저의 혐의를 입증해서 검찰에 넘겼고 LA 카운티 검찰은 지난달 30일 머레이저를 5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머레이저는 지난 2006년부터 캘리포니아주 성범죄자로 등록돼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추석을 맞아서 한인은행들이 자사 고객들에게 추석맞이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한국과 홍콩, 중국, 베트남, 대만으로 보내는 송금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한미은행은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한국과 홍콩, 중국,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으로의 송금 수수료를 역시 면제합니다. CBB뱅크는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오픈뱅크는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한국으로의 송금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송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전설적 권투 선수인 오스카 델라호야가 코로나19에 감염돼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델라호야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백신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쳤지만 코로나에 감염돼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델라호야는 다음 주 토요일인 9월 11일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전 UFC 챔피언 비터 벨포트와 경기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이번 경기는 취소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챈맨 유니버시티에서 개강으로 대면 수업이 시작되면서 200여 명 이상의 학생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캠퍼스에서 총 22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221명이 학생이고 교수진에서 1명, 교직원에서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들 가운데 89%가 백신 접종을 마친 학생들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캠퍼스가 개강하자마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는 학생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학교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을 격리시키는 등 조처를 취하고 있으며 학생들 간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이 급속히 확산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아침 기준으로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500명으로 어제보다 21명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도 138명으로 어제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오늘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14명이고 사망자는 14명이 보고됐습니다. 보건국은 오늘 집계된 14건의 사망 케이스 가운데 12명은 지난달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8월 사망자가 총 73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 2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기획이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당국자들이 최소한 모더나와 얀센 백신에 대해서는 부스터샷 시작을 늦출 것을 백악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은 지난달에 백신 부스터샷 접종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는 20일 시작되는 주부터 접종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They would be eligible for their booster shot 8 months after receiving their second dose of the Pfizer or Moderna mRNA vaccines. We plan to start this program the week of September 20th, 2021. 이는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의 확산을 막으려는 의도입니다. 2차 접종에도 돌파 감염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부스터샷까지 맞아야 사실상 완전한 보호를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And a rather substantial positive impact was seen 12 days or more after the booster dose. There was a greater than 10-fold diminution in the relative risk of both confirmed infection and severe disease. 하지만 이를 최종 결정할 CDC와 FDA 수장들이 적어도 모더나와 얀센 백신에 대해서는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전성과 효능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검토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특히 모더나 백신의 경우 불량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1, 2회차 접종분과 같은 100 마이크로그램으로 할지 아니면 절반인 50 마이크로그램으로 할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1회만 접종하는 얀센 백신의 경우에는 몇 개월 뒤 부스터샷을 맞는 게 좋을지 아직 검토 중입니다. 그렇더라도 화이자 백신은 접종자 가운데 요양원 거주자, 보건의료 종사자,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은 예정대로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3회 접종하는 것이 정규 투약법이 될 수도 있다고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러지 전염병 연구소장이 밝혔습니다. CNN은 파우치 소장이 3회차 백신, 즉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들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줄었다는 이스라엘의 연구 2건을 인용해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3회차 백신이 지속성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만약 지속성이 있다면 3회 투약법이 정규 투약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다만 미국인들이 3회차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할지 여부는 식품의약국 FDA가 궁극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린 이후 어린이 입원 환자가 늘긴 했지만 중증이 되는 비율에서는 델타 이전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AFP 통신과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는 델타 변이가 우세해진 6월 20일 전후를 비교했더니 주간 어린이 청소년 입원이 6월 12일부터 7월 3일까지는 10만 명당 0.3명에서 8월 14일 주간에는 1.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는 알파 변이가 우세하던 겨울철 대유행 당시인 1월 9일 주간에 10만 명당 1.5명에 달했던 것보다는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델타 이전 어린이 환자가 3,116명, 이후 환자 164명을 비교했더니 중증을 보인 비율이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CDC는 설명했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비록 어린이 확진과 전체 확진이 늘고는 있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어린이 중에서 중증 증가는 없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다만 지역 내 확진자가 늘면서 어린이 감염도 늘었다고 풀이했습니다. CDC는 오늘 발표한 또 다른 연구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청소년은 병원에 입원한 확률이 10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오늘 2,673건의 코로나19 신규 감염 사례가 확인이 됐는데요. 이 가운데 167건은 새로운 뮤 변이라고 카운티 보건국이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은 미국이 미래 또 다른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규모 자금을 쏟아붓습니다. 백악관은 미래 생물학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대비 전략 구축에 653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전반적으로 5개 분야로 나뉩니다. 백신, 치료, 진단으로 미국의 의료방어 체제를 개선하고 위협에 대한 상황 인식을 보장하고 비상사태에 대한 공중보건 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개인보호 장구 비축을 포함한 미국의 역량을 구축하고
중앙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임무를 지속 관리하는 것도 포함이 됐습니다. 에릭 랜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 계획에 시동을 걸기 위해 우선 150에서 200억 달러 정도의 재정적 약속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랜더 국장은 현재 의회 계류 중인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등 사회복지성 예산에서 150억 달러를 투입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5시 19분 향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연휴가 시작된 금요일 저녁이라서 정체 구간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먼저 110번 프레이 사우스 방면 힐 스트리트 구간부터 10마일대로 속도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만나는 구간과 워싱턴 블루버드 구간 심한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5번 프레이 사우스 방면도 4가 구간부터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고, 올림픽 블루버드 구간부터는 거북이 걸음으로밖에는 움직이지 못하면서 파라마운트 블루버드 인근까지 길게 정체 현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110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원온 애비뉴 구간의 추돌 사고 약 20분 전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 여파로 아직도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110번 프레이 노스 방면 피게로아 스트리트 출구에도 추돌 사고 발생했고요. 405번 프레이 사우스 방면 윌셔 구간에도 역시 추돌 사고 발생해서 정체가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끝까지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추가 실직 수당 등 실직과 관련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내일로 종료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캘리포니아주의 실직자들도 그동안 받아왔던 수혜가 종료가 되거나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정현호 기자입니다. 4일 밤을 기해 코로나 팬데믹 속 실직된 주민들에게 제공돼온 4가지 수혜 프로그램이 만료됩니다. 팬데믹 언임플로이먼트 어시스턴스, 팬데믹 이머전시 언임플로이먼트 컴펜세이션, 팬데믹 애디셔널 컴펜세이션, 믹스드 언어 언임플로이먼트 컴펜세이션이 종료됩니다. 이로 인해 220만 명 가주민들이 코로나 팬데믹 속 받아오던 수혜가 끊기게 되고, 가주민 50만 명은 매주 추가로 연방정부로부터 받아오던 $300의 추가 실업수당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은 종료되지만 주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실업수당은 그대로 지속됩니다. 고용개발국은 연방정부로부터 더 이상 추가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주민들에게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으로 수혜폭이 늘어난 정부 보조 프로그램에 신청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칼프레시를 통해 매달 1인당 $234의 식재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하우징 이즈 키 프로그램을 통해 미납된 렌트비와 유틸리티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11일에는 실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추가로 13주 더 연장해주는 연방정부 프로그램도 종료됩니다. 이에 해당되는 주민들에게는 고용개발국에서 통보가 가게 됩니다. 또 연방정부를 통해 지원을 받았던 주민들 가운데 지난 18개월 동안 아무 소득이 없었던 주민들은 주정부로부터 실직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주민들은 고용개발국의 온라인 캘큘레이터를 통해 얼마나 더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낙태를 금지한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 시행에 연일 날선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텍사스주가 법을 시행한 지난 1일부터 사흘 연속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은 터무니없고 거의 비미국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오늘 언급은 고용 동향 연설 직후 기자들의 돌발 질문에 답한 것이긴 하지만 그 역시 이 사안을 상당히 중히 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통령은 또 오늘 법무부가 낙태 접근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로 대 웨이드 연방 대법원 판결의 강력한 지지자라면서도 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존중한다. 수정되는 순간 생명이 시작된다고 믿는 사람을 존중한다. 그들에게 강요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북동부에서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소 46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43명으로 발표된 북동부 일대 사망자는 뉴저지에서 2명, 그리고 뉴욕에서 1명이 각각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1일 밤에 쏟아진 폭우로 사망한 사람은 뉴저지주에서 25명, 뉴욕 16명, 펜실베니아주 4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필립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최소 6명이 실종 상태라며 이번 허리케인의 여파에 계속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뉴저지 경찰은 피해 지역의 주택들을 하나씩 방문하면서 혹시 있을지 모를 추가 희생자와 실종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아이다가 휩쓸고 간 북동부 지역, 전기가 끊기고 연료가 떨어진 지 벌써 며칠째지만 복구는 여전히 더딥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피해 지역을 찾아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KBS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허리케인이 휩쓸고 간 지 벌써 며칠이 지났지만 도로와 건물이 여전히 잠겼고 도시는 물바다가 된 채입니다. 허리케인 아이다의 직격탄을 맞은 기반시설이 모조리 무너져 전기가 끊겼고 주유소 기름도 동났습니다. 복구가 시작됐지만 속도가 더디고 80만 가구와 직장은 여전히 정전 상태입니다. A little depressed and, just trying to get some gas. You got to go through a gauntlet to get gas, and it's not the norm. CNN은 아이다로 인한 사망자가 지금까지 5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피해를 처음 입은 루이지애나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에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에 정부 비축분 휘발유를 공급하기로 했고 북부 뉴욕과 뉴저지의 비상사태 선언을 승인했습니다. 정부의 압박에 보험사들도 피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There's nothing political about this. It's just simply about saving lives and getting people back up and running. 피해가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의 기반 시설이 기후 변화를 버텨내기에는 너무 취약하다는 우려와 함께 기후 변화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01년 9.11 테러 관련 문서의 기밀 해제 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성명에서 FBI의 9.11 테러 조사와 관련한 문건에 대한 기밀 해제 검토를 법무부 등에 지시했다며 앞으로 6개월에 걸쳐 기밀 해제된 문서가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역사상 미국인에 대한 최악의 테러 공격으로 목숨을 잃은 무고한 2,977명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의 계속된 고통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며 행정부는 정중하게 이들 공동체 구성원과 계속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렌 벤허크 북부사령부 사령관이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선택하더라도 이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벤허크 사령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결정할 경우 하루 24시간은 물론 1년 365일 내내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벤허크 사령관은 북부사령부와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가 임무 수행 능력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는 북부사령부 입장에서 위협 조기 경보와 공격 평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령부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미국 본토를 공격할 경우 이를 무력화하고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벤허크는 두 사령부의 사령관을 동시에 맡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카타르를 방문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늘 회견에서 일요일인 5일 카타르를 찾아서 아프가니스탄 대피작전 협조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독일의 람슈타인 미군 기지로 이동을 해서 아프간 주민들을 만나고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과도 회담할 계획입니다. 또 아프간 대피자의 정착과 관련된 20여 개국과 화상으로 장관급 회의도 엽니다.
그러나 참여국이 어디인지는 상세히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스틴 장관도 일요일 카타르와 바레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나선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이 어느 나라를 며칠에 찾는지 자세히 밝히진 않았지만 순방 보도자료에 방문 순서대로 국가를 명시하는 국방부 관행으로 볼 때 5일 카타르를 찾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이 저항군의 거점인 판지시르 계곡을 점령해 아프간 장악을 마무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탈레반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한 탈레반 사령관이 저항군은 패퇴했으며 판지시르는 자신들의 통제하에 있다고 말했다며 이 사령관의 발언 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타스 통신은 저항군이 이 같은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저항군 측 소식통은 탈레반이 여러 방향에서 판지시르 침투를 시도했지만 퇴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과 관계를 맺기 위해 인권 존중 등 5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호셉 보렐 EU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는 슬로베니아에서 열린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아프간이 테러 수출 기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과 인권, 법치 기준을 준수할 것 등 5가지 조건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렐 대표는 탈레반이 이러한 조건을 어떻게 지키는지 등을 평가하기 위해 안보 조건이 충족될 경우 카불에 공동 EU 주둔군을 두는 방안을 장관들이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EU의 이 같은 결정이 탈레반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한국 소식 이어집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한국 소식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당내 경선의 첫 개표 결과가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에 발표됩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과반을 자신했고 이낙연 후보 측은 반전이 가능하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경선의 첫 표심은 오늘 대전 충남, 내일은 세종 충북에서 확인됩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첫 개표부터 50% 이상을 득표해 대세론을 입증하겠다고 합니다. 초반부터 승기를 잡고 결국 과반 득표로 결선 투표 없이 당의 후보로 확정되는 게 목표입니다. 결과에 연연한다고 결과가 바뀌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성심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은 첫 개표 지역에서 반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1등과 큰 차이 없는 2등을 현실적 목표로 언급해왔지만 내심 충청에서 이길 수 있다는 기대도 내비쳤습니다. 밑바닥 민심은 이낙연을 원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충청의 민심은 늘 도덕성을 중시해왔습니다. 오늘 내일 공개되는 표는 우선 당의 대의원과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으로 제한됩니다. 과거 같으면 각 후보의 조직 도원력이 이 당심에 어느 정도 힘을 쏟겠지만 투표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조용히 진행되는 건 결과 예측을 어렵게 합니다. 충청에서 시작되는 이제 경선, 저는 좀 드라마가 펼쳐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1, 2등 간 얼마나 차이가 벌어질지와 함께 별 차이가 없다면 경선 후반 나머지 후보들의 선택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3등 이하 순위 싸움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고발 사주 의혹이 대선 전국에서 상당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입증 자료를 내놓으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여권은 이를 게이트라고 규정했고 국민의힘 내 다른 대선 주자들도 윤 후보에게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KBS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고발 사주 의혹에 직접 입장을 내놨습니다. 고발하라 한 적도 없었고 고발 사주를 했다면 왜 안 됐겠느냐고 반문하며 있다면 증거를 대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무죄가 난 점을 들며 공작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저의 무관함이 밝혀지면 이 공작으로 저를 공격했던 정치인들은 이제 좀 국민들 보는 앞에서 물러가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러나 홍준표, 유승민 후보 등 당내 다른 주자들도 공개적으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윤 후보가 고발하도록 지시했거나 묵인했다면 이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사안의 파급력 탓에 당 지도부도 무조건 엄호하는 기류는 아닙니다. 후보의 개입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에는 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 민주당은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를 따랐지만 게이트, 국기문란으로 표현하며 집중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의혹이 해명 안 되면 대통령 후보로 나올 게 아니라 검찰에 불려가서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다. 이재명 후보도 민주당 후보 차원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고 이낙연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후보직을 내려놓고 소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 언급도 나오는 가운데 국회는 다음 주 월요일 법사위를 열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현안 질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주자들의 갈등 속에 경선 룰 확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다른 정당 지지자를 제외하도록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지가 최대 논란인데 캠프별로 나름의 논리를 펴지만 과거 주장들을 돌아보면 결국 후보의 유불리가 핵심입니다. YTN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개입을 막기 위한 역선택 방지 조항에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의견은 찬성 셋, 반대 9입니다. 반대가 많아 보이지만 주요 주자만 보면 윤석열, 최재형 대 홍준표, 유승민의 찬성과 반대 대립구도입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 그러한 분들의 의사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결정 과정에 개입한다는 것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고, 우리끼리 잔치하고 본선에서는 결국에는 패배하는, 정권 교체는 물 건너가는 그런 경선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은 반대하는 홍준표 의원은 지난 2018년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 수 있도록 당헌을 바꿨던 당사자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자발적 신청자만 참여한 문자 투표였다곤 하지만 바른정당 경선 땐 역선택 방지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역선택을 방지에 반대하는 두 후보 측도 과거에는 역선택을 막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다는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시켜드리고요. 반대로 지금은 찬성하는 윤석열 캠프 역시 과거엔 역선택 방지 조항에 반대했던 인사가 여러 명 있습니다. 다들 상황이 달라졌다, 나름의 논리는 되지만 일관적인 입장은 아니란 점에서 결국 쟁점은 후보별 유불리인 겁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높고 홍준표 의원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높습니다. 보수 지지층이 많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중도 지지층이 많은 유승민 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민주당 지지층을 여론조사에서 제외하느냐 아니냐에 다들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 선관위의 고민은 결국 민주당 지지자이면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과연 본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할지 판단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했던 당내 선거, 지난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호남 지역 응답자를 못 찾아 조사가 지연됐던 경험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어떤 결론을 내든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거란 점에서 당 선관위의 고민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한국 국방부가 이번에 발표한 2022에서 2026 중기 계획에서 향후 5년간 미사일 전력을 증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병력 위주의 지상작전도 해상과 공중처럼 첨단 무기를 통한 방어와 억제 능력 강화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7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형을 시험 발사하자 정부가 현무2A 미사일로 대응 사격에 나섰습니다. 사거리 300km로 탄두에 최대 1.5톤의 고폭탄을 탑재해 핵시설이나 지하 벙커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지난 5월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면서 정부의 미사일 개발은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국방 중기 계획을 보면 국방부는 핵심 표적에 대한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확보해 억지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탄두 중량이 3톤 이상인 미사일도 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하 수십 미터에 있는 적의 대량 살상 무기를 무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재원은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국방부는 미사일의 오차 범위를 테니스장 크기에서 건물 출입구 수준으로 줄이겠다고만 밝혔습니다. 탄도 중량의 증가로 신형 현무 미사일은 위력적인 한국형 벙커버스터로 개발이 될 것으로 보이고 우수한 성능의 정밀 유동 능력을 갖추고 있어 북한의 공격 의지를 억제할 수 있는 전력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격 억지력과 함께 유사시 미사일 방어망도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중장거리 요격 무기를 대폭 도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단거리 요격 체계인 패트리엇의 성능을 개량하고 실전 배치에 들어간 천궁2 외에 요격 고도가 최대 70km 안팎인 LSAM 미사일도 곧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또 군사분계선 인근에 천여 문에 이르는 북한 장사정포에 맞서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에 착수했고 SLBM을 장착하는 3,000톤급 잠수함도 실전 배치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미국도 앞으로 지상군 투입 대신 정밀 타격 능력을 강조하고 있어 원거리 작전과 억제 능력을 강화하는 미사일 개발은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네, 이브닝 뉴스 일부 경제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8월 고용 시장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74.73포인트가 하락한 35,369.0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1.52포인트 떨어진 4,535.43을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는 32.34포인트가 오른 15,363.5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오고 멕시코만 일대 정제 활동이 느리게 재개되는 가운데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70센트가 하락한 배럴당 69달러 29센트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주간 기준으로는 0.8%가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고용 증가세가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보다 부진한 고용지표에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를 시작하는 시점이 내년으로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이 전합니다.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23만 5천 개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올해 들어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일자리 증가폭은 7개월 만에 가장 작았습니다. 지난 6월에 96만 개, 7월 105만 개에 비하면 고용 증가세에 급제동이 걸린 모양새입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소비 활동이 위축되고 대면 접촉이 많은 일자리를 꺼리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팬데믹 때문에 일하러 나갈 수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7월 520만 명에서 8월엔 560만 명으로 40만 명 늘었습니다. 실제로 레스토랑과 술집 등의 고용은 4만 개 넘게 줄었고 소매업과 건설업 일자리도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용 증가세 둔화가 델타 변이 확산 때문이라면서도 미국 경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예산안을 의회가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For the Congress, the House and Senate to finish the job of passing my economic agenda so that we can keep up the historic momentum we've been building these last 7 months. 고용 지표가 불안하게 나온 만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올해 11월부터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려던 연준의 계획이 내년으로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코인당 5만 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서부 시간 오늘 낮 12시 30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 상승한 5만 402달러 29센트에 거래됐습니다.
비트코인 다음으로 규모가 큰 이더리움도 같은 시간 3,948달러 54센트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더리움은 오늘 오전 한때 4,000달러를 넘어서면서 5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4,0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가 트럼프 전 정권에서 중단됐던 고위급 경제회담을 5년 만에 재개합니다. 백악관은 오는 9일 워싱턴에서 2016년 이후 첫 미 멕시코 고위급 경제 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대화에서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과 기후 회복력 구축, 이민의 근본 원인 대처, 치안 협력 등 양국 관계에서 중요한 이슈들을 논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경을 맞댄 양국의 고위급 경제 대화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이던 지난 2013년에 시작됐습니다. 이후 트럼프 전 정권 초기 불법 이민 문제로 미국과 멕시코의 관계가 악화하며 경제 대화도 4년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이번 만남은 이전 정권에서 크게 변화했던 양국의 파트너십을 재건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교통당국이 타이어를 교체하던 운전자가 테슬라 전기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를 새로 접수하고 특별조사팀을 파견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오늘 뉴욕에서 발생한 테슬라차 추돌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특별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는 지난 7월 26일 52세 남성이 퀸즈 롱아일랜드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달려오던 테슬라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모델 Y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테슬라 차는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현재 10건의 자동차 충돌 사망 사고에 특별조사팀을 파견했고 이 가운데 9건이 테슬라 차와 연관된 사고라고 AP가 전했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 종합해드립니다. PGA 투어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도 패트릭 캔들레이가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캔들레이는 오늘 4타를 줄이면서 중간 합계 17언더파로 요람의 한타 앞선 선두를 기록했습니다. 브라이슨 디셈버가 11언더파로 3위, 토니 피나우가 10언더파로 4위로 2라운드를 마쳤고 케빈 나는 오늘 3타를 줄이면서 중간 합계 9언더파로 해리스 잉글리시 그리고 캐메런 스미스 등과 공동 5위 그룹을 형성 중입니다. 임성재 선수는 오늘 2분파를 기록하면서 2라운드 합계 2언더파로 어제보다 3개 단위 뛰어른 공동 20위를 기록 중입니다. US 오픈 테니스 경기 결과입니다. 남녀 단식 3회전 경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남자 단식 2번 시드 다닐 메드베데프가 스페인의 파블로 안두하르를 1시간 56분 만에 세트 스코어 3대0으로 완파하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메드베데프는 3라운드에서 알렉시스 포피린을 풀세트 접전 끝에 3대2로 물리친 영국의 데니얼 에반스와 16강에서 맞붙게 됩니다. 한편 유독 긴 타임아웃 시간으로 논란을 낳았던 그리스의 스테파노스 치치파스는 US 오픈 3라운드에 단식 3회전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치치파스는 오늘 단식 3회전에서 스페인의 카를로스 알카라스에게 세트 스코어 2대3으로 패했습니다. 여자 단식에서는 12번 시드의 시모나 할렙이 알레나 리바키나의 세트스코어 2대1로 승리를 하면서 5번 시드의 옐리나 스비톨리나와 16강에서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9번 시드의 가르비네 무구루사는 18번 시드의 빅토리아 아자렌카를 세트스코어 2대1로 꺾고 16강에 올라서 올해 프랑스 오픈 우승자인 8번 시드의 바르보아 크레이치코바와 한판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피츠버그 파이러츠의 박효준 선수가 시즌 2호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시카고 컵스의 원정 경기에 8번 타자 겸 산무수로 선발 출전한 박효준은 팀이 1대5로 뒤지던 5회 초 솔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남은 타석에서는 안타를 추가하지 못하면서 4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고 팀은 5대6으로 패했습니다. 뉴욕 양키스와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경기 6회 초 끝난 현재 뉴욕이 2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 워싱턴과 뉴욕 매츠와의 경기는 6회 초 현재 뉴욕 매츠가 2대0으로 앞서고 있고 토론토와 오클랜드와의 경기는 6회 초 현재 오클랜드가 6대2로 앞서고 있습니다. 클리브랜드와 보스턴과의 경기는 7회 초 현재 보스턴이 3대1로 앞서고 있고 신시내티와 디트로이트와의 경기는 디트로이트가 4대1로 5회 초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
9월 3일 금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전해드립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입니다. LA 일원 오늘 밤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63도가량 되겠고 연휴 시작인 내일도 역시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연휴 내내 기온 분포가 비슷하게 계속되겠는데요. 내일 낮 최고 기온 LA 일원은 87도에서 92도가량, 밤 최저 기온은 67도에서 7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내일 낮 최고 102도, 밤 최저 60도, 해안가는 내일 낮 최고 80도, 밤 최저 62도가량 되겠고, LA 지역 이번 주 일요일에는 낮 최고 기온 92도, 레이버데이인 월요일은 88도에서 90도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LA와 벤츄라 카운티 해안에는 토요일 새벽 5시부터 월요일 밤 10시까지 파도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하와이 호놀룰루 지역입니다. 오늘 오후 바람이 좀 강하게 불겠습니다. 밤이 되면서는 조금 약해지겠고 밤 최저 75도, 내일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에 역시 바람이 20마일 정도로 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85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주말 아침인데요. 공기는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섭씨 28도까지 올라가서 더워집니다.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영동과 경북 동해안, 제주도에 비가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과 청주 오늘 낮 기온 28도로 예상됩니다. 날씨는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 하셨습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